이번에 네. 그 전 민주노총 대변인 네. 대변인이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이 굉장히 네.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네, 민주당 하청이 됐다. 하청이 돼서 용역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정호희 그 새로운 선택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분은 아시나요? 직접적으로 이분하고는 네. 대면은 없는데 이 사람이 민주노총 대변인인데 네.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은 민주당의 하청 투쟁 네. 또는 용역 투쟁이다. 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이번에 11월 1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집회도 이거 끝나면 총선 투쟁으로 진입을 하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가서 네. 특히 뒤에 얘기하겠지만 노조법 2조 3조 이게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청 투쟁, 용역 투쟁이 정확한 이야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문재인 정권이 친노동적이고 시쳇말로 문평성대여서일까 전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고 조작됐다고 의심받는 정부 통계로 보더라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딱히 나아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네. 30년간 노동운동을 했는데 노동운동은 실패했다. 네. 이렇게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선 계기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네. 너무 뻔뻔하다. 네, 그쵸. 잘못을 해놓고 이것을 다른 탓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식과 도덕성,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거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주사파의 본산이 통진당.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데 네.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순위를 바꿨죠. 어떤 부정선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 네. 지역의 비례대표 의원 순번을 정하는데 이것을 뭐냐면 한 명이 자기들끼리 여러 번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데 투표를 결정을 했던 예, 거예요. 그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네. 통진당이 정의당과 갈라선 거고 네. 이때 뭐냐면은 여기 대표가 누구였냐 조준호라고 네. 과거에 기아자동차 노조 위원장입니다. 그 사람도 저의 아주 오랜 친구이자 네. 동지였습니다. 네. 걔를 뭐냐면 통진당 애들이 막 머리채를 잡고 목을 꺾었죠. 아유, 폭력적이에요, 참. 그래서 정호희 전 대변인은 이런 조국 사태와 통진당의 이런 선거 부정 행위를 보고서 네. 저것은 정의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하고 민주노총을 나와서 지금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민주노총이 비판의 요지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민주당의 하청 투쟁이다. 용역 투쟁이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한 게 이 후쿠시마 사태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심지어 IAEA 의장국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뭐 하다가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정권 타도의 사유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노란봉투법도 전 정권에서는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이번 정권에 와서 이렇게 투쟁을 하느냐 이해할 수 자기네 없다라고 정권에서는 했습니다. 180세 네. 대통령 했으니까 한 방에 끝나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그쵸. 그거 뭐냐? 네. 민주노총이 양대노총을 윤석열 퇴진 투쟁의 선봉대로 삼기 위해서 올려놓고 네. 봐라. 윤석열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뭐냐면 모른 채 하는 냉혈한이다. 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민주당한테 민주노총의 하청 용역을 줘서 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국민 분열과 네. 분노와 그렇죠. 이것을 조장하는 거죠. 자기들이 해봐도 말이 안 되는 법을 네. 왜 합니까? 본인들도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 후쿠시마와 노란봉투법. 네. 이게 그러니까 전 대변인이 민주노총 투쟁을 용역 투쟁, 네. 하청 투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래의 취지를 다 상실한 거죠. 이 민노총이 할 일을. 민주노총은 조합원에 그런 건 없어요. 좀 있으면 지금 추투하거든요. 11월 달에 예. 겨울 되면 또 뭐예요? 총선은 동투. 동투하고 맞아. 네. 봄에는 뭐예요? 춘투합니다. 여름에는 뭐예요? 심심하잖아요. 하투. 하투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네. 추동 투쟁을 하는 거죠. 포시즌 투쟁이라고. 네. 그래요. 일은 안 하고 뭐 맨날 투쟁만 합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일본의 투쟁 이런 근로 손실 일수가 네. 139배예요.
원래 193배였는데 아마 줄었나요? 네, 요즘 통계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 추투 11월 11일 투쟁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드리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민노총 홈페이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 광장을 열자 저렇게 또 전태일 열사를 팔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예, 윤석열 퇴진 광장을 열자. 네, 이렇게 11월 11일은 네. 근로조건 개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이에요. 참. 이 그러면은 빼빼로 데이네요. 윤석열 정권이 네. 도대체 어떤 노동 탄압을 했냐? 한 게 탄압한 게 없어요. 이거 법을 잘 지키자. 그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조법 2조 3조 이건 문재인도 포기한 법을 왜 내한테 덤태기를 씌우냐? 뭐 이게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노조 회계 공시 이것은 당연히 조합비가 그냥 수천억 대인데 해야 맞는 거 아니냐? 해야 되죠. 그리고 양대노총이 네. 동의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동의했죠.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탄압을 언제 했나요? 탄압한 것 있으면 얘기해봐요. 좀 궁금합니다. 탄압한 바가 없어요. 네, 지금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과 이 선량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죠. 이때 네, 11월 11일 날 한국노총이 여의도에 모이고 예,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모이는데 네. 광화문에서 또 어떤 정광호 목사님이 네. 또 집회를 해내요. 볼만할 거예요. 누가 이긴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아 이거 젊은 분들은 빼빼로를 주고받는 그 빼빼로 데이에 이게 웬 투쟁입니까? 네. 참 그리고 저는 좀 촌장님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항상 이 전태일 열사를 이렇게 파리를 하거든요. 네. 이거 하나 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왜 11월 11일에 집회를 하나요? 저렇게 이제 사진까지 가지고 와서 내가 얘기해 줄까요? 예. 밀급시 하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저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가까이 계셨던 분이잖아요. 아니, 제가 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네. 평화시장에 취재해서 내가 봉제공이에요. 네. 내가 전태일 이렇게 평화시장 청계피복 노조에 있었으니까 네. 제가 적통이에요. 그렇죠. 전태일 네. 평화시장 있어보지도 않은 애기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해요?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대 분신을 했지만 네. 저는 정말로 전태일의 삶은 네.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네. 저렇게 전태일을 오남용하는 거예요. 전태일은 첫째 이소선 어머니까지 예. 굉장한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네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네. 첫째 전태일의 어떤 기본이 네.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뭐죠? 옛날에는 70년대 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70년대. 힘들었죠. 그래서 네. 그 사용자라고 돈 벌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네. 다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다락방에서 타이밍약 먹어가면서 잔업체를 할 때 예. 그 시다라든가 미싱사들이 막 폐병 걸리고 막 이런 걸 보다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전태일이가 삼동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친구들과 저 암울한 현실을 타개해야 되겠다 네. 고민을 하지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 결론에 전태일 일기가 나옵니다. 네. 자기가 눈을 하나 팔아서 네. 이 돈을 얼마를 마련하면은 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다락방 없는 공장을 만들어서 네. 시다와 미싱사들이 건강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 네. 이것이 전태일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온 인생을 그렇게 쓰셨던 분인데, 전태일은 네. 자기가 장동에서부터 평화시장까지 풀빵을 차비를 아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시다들한테 풀빵을 사서 나눠준 사람이에요. 네. 적어도 민주노총은 노조 없는 정말로 열악한 노동자들한테 네. 풀빵 한 번 사줘 봤습니까? 맨날 쌈하라고 오고 쌈 안 오면 노동자 정신은 어디 갔냐고 우박 지르고 네, 그쵸. 안 나오면은 이름 적어 가지고 모멸하고 조리돌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괴롭히고. 전태일은 정말로 노동자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건 뭐냐? 민주노총에서 전태일을 오남용하는 거예요. 전태일 정신을 팔아먹지 마세요. 전태일 정신의 핵심은 노동자보다 더 크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네. 애정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에 써놓은 게 내 죽음은 헛되이 말라. 이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럼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네. 이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 삶의 전반을 보면은 1970년대는 전 세계가
민주화된 정부가 몇 군데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영국의 산업혁명처럼 전라도고 경상도고 대구고 다 그 유휴인력, 네. 농촌에서 유휴인력들이 어디로 와요? 서울로 집결을 하죠. 네. 여기서 벌어먹고 살라고 와요. 막 식모로도 가고 우리 공장으로도 가고 네. 기술 하나 벌어먹고 있으면 살 거 있다고. 그래서 저는 봉제 공장 갔고 어떤 사람은 요꼬라 그래 요꼬 쇠탁 공장 가고 어떤 사람은 가발 공장 갔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살았고 그때 취직은 어떻게 했나? 내 사촌 형이 봉제 공장 다니면 나의 직업이 봉제공이에요. 내 형이 네. 정비회 그 자동차 정비 공장 다니면 네. 나도 정비 공장 들어갔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먹고 살라고 예.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 70년대 일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을 접했죠. 그게 1950년 3년도에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법이라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전태일은 분노했고 예. 이거 갖고 이 현실을 타개해보자고 노력했으나 결국은 좌절했죠. 그게 분신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전태일이라는 분의 인생, 삶의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네네. 그냥 막 그 죽음과 투쟁과 뭐 분신한 것만 막 강조를 하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싸워 민주노총아. 그러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의 본래의 목적 그 만들어진 목적을 이미 상실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전태일 열사 정신 이거를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민주노총이 함부로 이렇게 거론할 대상이 아니에요. 최소한 네. 당신들의 노동운동 초심은요 전태일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태일 정신 이거 갖고 장사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좀 그 총장님한테 들었던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일부러 좀 가지고 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파 시민분들은 이 그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전태일 열사를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 모습에 대해서 좀 그 생생하게 증언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가지고 그렇죠. 와봤습니다. 네.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 지금 친구분들도 계시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훌륭한 삶을 쭉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분인데 저게 투쟁의 선봉 네. 이런 경우로 해서 막 활용하면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막 80년도에 또 뭐 분신도 하고 하니까 이 김재하 시인께서 네. 뭐 구판을 걷어치우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네. 전태일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노조는 이렇게 또 작지만 민노총을 상대로 열심히 또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민노조에 함께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및 각종 단체, 노인, 학생 등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